과학기술의 메카에서 창조경제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 이들의 연구 성과와 기술 개발 성과들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생명공학 분야를 정립하고 바이오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주역이 되었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 성과도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기술 사업화,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생명공학 연구에 융합과 복합이라는 날개를 달아 다시 한번 우리나라 바이오 경제 초석을 다지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찾아간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3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생명공학 분야의 공공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1985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유전공학센터로 출범. 내년이면 30주년을 맞게 되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생명과학 기술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은 물론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애써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전체 연구센터, 단백질체 시스템 연구센터, 바이오 나노 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첨단 연구와 기반 기술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은 최근 암세포에 대한 자연 살해세포의 효력을 입증한 연구 결과로 화제를 모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면역치료제 연구센터다. 최인표 박사팀은 국내 한 병원 연구진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자연 살해세포가 난치성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을 7배나 높일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이번에 저희가 실시한 임상 연구는 기존의 치료에 불응하는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NK세포를 투여하는 그런 임상 실험 결과였습니다.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는 면역체계의 최전방을 방어하는 면역세포로 백혈구의 림프 속에 존재한다. 각종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자살 특공대라 불리기도 하는데 암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등 각종 난치성 질병과 다른 면역세포의 기능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 의학계의 보고다. 이와 같은 자연 살해세포가 난치성 암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임상 실험을 통해 알아본 것이 최인표 박사팀의 연구인데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가족의 골수를 이식한 뒤 자연 살해세포를 주입해 치료 효과를 지켜본 것이다. 임상 실험은 실제로 저희가 서울 아산병원과 저희 실험실이 서울 아산병원에 공동으로 임상 실험실을 만들고 또 저희 연구원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백혈병 환자가 중에 이제 그 가족으로부터 저희가 그 혈액을 공유를 받아서 그 공유된 혈액으로부터 저희가 NK세포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환자에게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임상 연구에 도입을 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자연 살해세포 NK세포를 투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암 재발률을 비교한 그래프다. 자연 살해세포를 투여한 경우 투여하지 않은 그룹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골수이식 임상 전문지인 미국 골수이식학회지 온라인판에 실리면서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암치료 분야에서 자연 살해세포의 유용성을 처음 밝혀낸 임상 연구로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병원의 환자 치료에 적용한 성공적인 협동 연구 사례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자연 살해세포 수의 분화, 증식과 관련한 원천 기술 확보와 자연 살해세포의 암 치료 효력을 임상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난치성 암에 대한 새 치료법을 제시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그 적용 범위를 더 다른 난치성 암인 폐암, 간암과 같은 잘 치료가 안 되는 고용암에 저희가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기술적인 면으로서도 더 많은 그런 융합된 기술을 개발해서 유전자나 아니면 나노 기술 등을 저희가 개발한 그 세포 치료 기술에 접목을 해서 더 효율이 좋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각 연구센터마다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에서도 주목받는 연구센터가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전략적으로 선정한 8개 연구센터 중 하나로 지난해 5월 전문 연구그룹으로 신설된 생체방어 시스템 연구센터다. 감염질환이 왜 발생하는지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곳 생체방어 시스템 연구센터의 주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 생체방어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꼽히는 김명희 박사가 센터장을 맡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희 센터는 병원성 미생물을 중심으로 이러한 미생물이 우리 몸에 감염됐을 때 이 미생물들이 어떤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생존하고 병원성을 일으키는지, 반대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미생물과 맞서서 방어를 하고 이러한 미생물을 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센터입니다. 올해 초 김명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생체방어 분야에서 또 하나의 연구 성과를 올렸다. 바이러스와 병원성 세균이 인체에 감염됐을 때 어떤 전략으로 생존과 성장을 통해 질환을 일으키는지, 또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다. 활성산소는 적외선이나 바이러스 감염, 고혈당 등의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과다하게 증가하면 암이나 당뇨와 같은 염증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 연구팀은 암 억제 단백질로 알려져 있기도 한 염증 조절 단백질 TXNIP와 항산화 요소 단백질인 TRX의 결합체에 대한 고해상도 입체 구조 분석을 통해 활성산소에 의한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 조절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희가 그 TRX하고 TXNIP의 결합체의 고해상도 입체 구조를 규명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런 그 입체 구조를 기반으로 다른 기능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메커니즘을 밝힌 내용은 관련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그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식 기반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입체 구조는 앞으로 당뇨라든지 암을 제어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팀과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인체 내 생존 메커니즘을 규명, 비브리오 폐혈증균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또 이를 통해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김명희 박사는 전문 연구 분야만을 고집하지 않고 항상 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의 전문 연구 분야인 구조생물학과 생화학에 세포생물학이나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해 감염질환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병원성 미생물이 감염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병원성을 일으키는지 분자적인 아주 명확한 그 관점에서, 그리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관점, 그리고 그 동물 내에서 일어나는 관점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고 비로소 그 병원성 그 메커니즘이 규명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믿을 수 있고 앞으로 그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융합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 성과들을
우리나라 바이오 경제 활성화로 잇기 위한 기술 이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성과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2009년 기술 이전을 통해 설립된 바로 이곳 연구소 기업이다. 연구소 기업으로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출자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천 기술은 다양한 NT-BT-IT의 원천 기술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체외 진단 제품이나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한 SPR과 같은 원천 기술을 저희가 활용해서 제품화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소형 SPR 바이오칩 분석 시스템은 회전 거울을 이용해 광원을 변조하는 독창적 방식의 체외 진단 제품으로 2008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 나노 연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소형 SPR 바이오칩 분석 시스템과 센서칩 원천 기술을 IT 전문 기업이 이전받아 제품화한 것이다.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제품을 출시를 하고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개발이 완료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했고 그에 따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시장을 진입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연구소 기업을 주체로 연구원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기술 이전 기업의 경영 노하우가 더해져 초소형 SPR 분석 시스템의 사업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대학이나 연구소, 제약회사에서 사용해왔던 기존의 SPR 분석 시스템과 달리 휴대성이 좋아 현장 진단 분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장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원천 기술 이전은 1988년 첫 기술 이전 이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기술 이전을 통한 원천 기술의 기술 상용화는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1988년도에 첫 기술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도 현재까지 약 240건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꾸준하게 연 15억 원 이상의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로는 바이오 에너지, 환경, 천연물 의학,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 산업 전반의 기술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유전자 기술 전문 기업이다. 국내외에 400여 개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 1호로 꼽히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업 1호로 알려져 있기도 한 이곳은 국내 최초로 올리고 DNA와 RNA 합성 서비스를 시작했고 유전자 추출, 증포, 분석 등 핵심 유전자 기술을 자체 개발해 사업화함으로써 유전자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해 창업의 목적이었던 유전자 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연구 시약이나 유전자 첨단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기도 해 이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생명공학과 관련한 기자재들을 국산화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생명공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되는 PCR 기술과 siRNA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분자 진단과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혈액 선별이 가능한 차세대 전자동 분자 진단 시스템 출시로 또 한 번 새로운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분자 진단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나 영상으로 평가하는 진단 기법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대규모로 검사할 수 있는 전자동 장비가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아 건강검진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개발된 전자동 분자 진단 시스템은 분자 진단의 대중화 시대를 열 획기적인 진단 장비로 인정받고 있다. 분자 진단은 유전자를 검출하는 진단 방법으로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맞춤형 의료 등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분자진단 원천 기술을 개발한 미국조차도 신종플루 때 분자진단 확진 검사를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혈액이나 소변을 투입하면 전자동으로 결핵, 간염, 성병 등 수십 종의 검사를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하루 1,500명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전자동 장비입니다. 이것이 개발되어 전 세계에 보급되면 분자진단의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공학의 오랜 연구과제가 되어온 항암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특정 RNA를 선택적으로 분해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신개념 치료제로 이와 관련한 원천 특허를 갖고 있어 차세대 신약개발 기술기업으로의 도약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 바이오 기업의 성장 배경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 출연료는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연구 결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신기술, 신제품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내 유일의 생명공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미래 바이오 융합과 맞춤 바이오 신약, 바이오 녹색 기술 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 신성장 동력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디지털 소형 줄자, 홍석주 씨의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줄자, 흔히 벽과 벽 사이의 길이를 잴 때 쓰이는데요. 기존의 줄자는 줄자의 몸체, 즉 케이스 때문에 정밀한 측정이 힘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홍석주 씨는 디지털 방식을 생각해봤는데요. 줄자의 케이스까지의 길이를 더한 정확한 길이가 디지털로 명시되도록 만든다면 오차 없이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홍석주 씨의 아이디어. 기존 줄자의 문제점을 개선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신인홍 씨가 제안해 주셨는데요. 입김을 불 때마다 꽃향기가 나는 장식용 조화입니다. 실내 장식용으로 흔히 쓰이는 조화에 방향제 기능을 더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는데요. 향기를 발산하는 물질을 장식용 조화 전체에 도포시킨 후 입김을 불면 그 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아직 완벽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보완된다면 인테리어와 방향 효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오인근 씨가 제안해 주셨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줄 수 있는 표준 주문서. 어떤 아이디어인지 직접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메뉴를 선택한 다음 밥 양과 반찬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특히 한국 음식 같은 경우는 맵고 짠 음식이 많습니다. 이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손님의 기호에 맞춰 식사량, 반찬량을 대, 중, 소로 구분하고 찌개나 반찬의 간을 조절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오인근 씨는 평소의 고민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한 해에 한국 같은 경우는 500만 톤 정도 음식 쓰레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일률적으로 음식이 제공되는데 맵거나 짠 음식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학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